황장엽 선생님 한국 좌파 정부가 죽였다. 뮤지컬 여독 스토리를 가지고 미국 공연을 가면서 황장엽 선생님이 동행을 하지 못한 절대적인 이유는 여권이었습니다. 여권. 수차례 저희가 외교부를 통해서 황장엽 선생님에 대한 여권을 요청하면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이나 딱 두 가지를 표방을 했어요. 하나는 신변보호라는 미명하에, 하고 또 하나는 외국에 나가면 더 위험하다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황장엽 선생님께서 김정일의 그 서재에서 봤던 한국의 남한의 고정 간첩 3만 명. 끔찍했죠. 저희 탈북민들은 다 압니다. 황장엽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준비하셨던 미국에 가서의 증언은 뭐였냐면, 그동안 한국에서의 10여 수년간 생활을 하시면서 한마디로 황장엽 선생님의 대한민국에서 삶은 비참한 거였어요. 비참한. 정말 북한 최고위층이었다가 그 김정일이의 핵무기 이야기하고 북한 인권, 북한 김정일 독재 제거 이 꿈을 안고 이 사명감을 안고 왔는데 거의 말려 죽이다시피 했거든요.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활동을 못 하겠으니까, 여권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이분만은 좀 주십시오. 여독스토리 공연 갈 때 좀 황장엽 선생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안 줬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사관에서도 여권을 가지고 오면 우린 비자 바로 내주겠다. 응? 뭐 시기가 좀 그렇긴 했습니다만 그 여독 스토리가 오히려 서우 한국에서 잘 된 게 좀 저는 마이너스였어요. 황장엽 선생님에게는. 그 이후에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또 하셨냐면, 어떻게 하든 이제 2006년도, 7년도, 8년도 이제 요때입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입니다. 어떻게 하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그때가 2차인가 3차 핵실험, 2차 핵실험을 했을 때입니다. 뭐 무시무시한 그 사건이었죠. 그때가 2006년도 그때 1차인가 공개적으로 한 거는 이제 김정일이가 공개적으로 한 거는. 또 그 당시에 북한은 그냥 탁 치면은 넘어질 것 같던 고난의 행군 2001년, 2년 이때까지만 이때 그 엄청난 이제 그 남북 경협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북한으로. 뭐 엄청나게 들어갔죠. 그때 김정은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이는 그 당시에 슈퍼노트를 통해서 미국 달러도 위조하고 또 그 이후에 이 인민무력부 아니 이제 국가보위부를 통해서 양귀비 재배해서 이 마약 만들어서 마약 팔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 그 이제 식당도 오픈하고 외화벌이 전처기지를 만든 거지. 달러가 없으면 이제 죽겠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정일이의 그 행보를 보면은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 이 북한의 핵무기만큼은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방법이. 그 찰나에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권 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 그 황장엽 선생님하고 당시 이명박 후보하고 장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장시간. 자, 핵심은 뭐냐면 황장엽 선생님의 초지일관. 이 북한의 핵 문제는 다른 걸 다 제껴내더라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거를 공론화시켜야 된다. 그때
이때야 비로소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당시 이명박 후보께 그 노무현 김대중 시절에 이야기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은 시효가 끝난 북한의 핵 개발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와 자료들을 주신 겁니다. 저도 그 핵 개발 자료에 대한 건 어디까지 주셨는지 내가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번쩍 정신 들었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엄청나네, 이게. 왜 시효가 끝났다고 얘기했냐면, 이미 황장엽 선생님이 오셨을 때 97, 98 이때 최소한 2000년도까지만 이내에 북한의 핵 기술, 핵 개발 자료, 이 지금 현재 추진 상황만, 전 세계 이슈만 해서도 오늘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탄도 소형화하겠다고 꿈도 못 꾸었었거든요. 왜? 육자회담으로 시간을 질질 끌었거든, 김정일이는. 그 안에서 한국 가지고 놀고, 김대중 가지고 놀고, 노무현 가지고 놀고, 중국한테 싹 붙었다가, 러시아한테 붙었다가, 뭐, 일본은 뭐 개무시했고, 미국하고는 뭐, 김계상이가 다 뭐 비핵화하겠다 이러면서 시간 벌어 거거든. 오늘 북한의 핵 위기의 가장 큰 장본인은 황장엽 선생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가택 연금 수준으로, 가택 거의 뭐 거기서 그냥 그냥 뭐 자유를 뭐 없었으니까 그냥 뭐 어디 가려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자유, 차에 타는 자유, 운전해주는 뭐 이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거를 통한 이슈를 만들어서 국제 언론에 호소하고 김정일을 압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그게 제가 시효가 늦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북한의 핵 현실과 딱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거든. 그러시다가 2008년도 이때부터는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그런지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황장엽 선생님께서. 내가 뭐 이제 또 미국 가서 이 나이에 또 뭐 10년 넘었는데 이제 뭐 가서 뭐 하겠냐. 저희들도 그래 선생님 쉬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집필하시고 민주화 강의하시고 강연 다니시다가 2010년 10월 10일 댁에서 이제 샤워를 하시다 이제 목욕을 하시다가 이제 숨을 거두셨고 서거를 하셨습니다. 왜 제가 굳이 황장엽이라는 북한 고위급의 거물을 좌파가 죽였다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 전부터도 계속 들었던 얘기가 뭐냐. 제1차 남북정상회담, 김대중하고 김정일, 그 이후에 이제 당시에 저도 이제 서로 들었던 소식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김정일이가 김대중한테 황장엽을 살려두면 안 된다.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같아도. 그런데 김정일이의 그런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 자유민주국가에서 그렇게 북한 최고위층을 그렇게 수족을 묶을 수는 없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장엽이라는 팩트를 철저하게 숨기려고 했고 막았던 그 사람들. 그럼으로써 북한 핵의 위기를 오늘에 자초하게 만든 김대중, 노무현. 당시 황장엽 선생님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 증언을 하시고 그것이 국제사회 이슈만 됐어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의 김정은이가 저기 핵까지 까불질 못하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황장엽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꼭 역사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꼭 남길 겁니다. 황장엽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뵀던 2010년 한 4월경, 5월경 그때 저희들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동지들은 끝까지 북한 해방을 위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가라고. 동지들은 나처럼 되지 말고 김대중 노무현 시절 때처럼 당하지 말고 악착같이 북한 해방을 위해서 뛰어라. 실은 제가 그 황장엽 선생님 서거하시고 나서 우리가 5일장을 지냈는데요. 제가 5일 동안 내내 밤샜어요. 너무 원통해서, 너무 억울해서. 황장엽 선생님이 당시에 김대중 노무현을 만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확실한 소위 말하는 우파 대통령, 이명박 씨나 박근혜 대통령을 좀 빨리 만나고 그게 동력이 됐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북한은 민주화, 북한 해방이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북한을 가장 어렵게 만든 이게 핵인데, 그러니 당시에 황장엽 선생님 서거하셨던 그 영전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 좌파 정권 10년 동안 황장엽 선생님이 수족을 묵지 아니하고 여권도 좀 주고 했으면, 해외 나가셨으면 이미 오늘의 북한 핵은 저 지점까지 안 옵니다. 황장엽 선생님은 대놓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기보다는 저희들한테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런 회한의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당시에 김정일이는 수없이 간첩들을 내려보내서 황장엽 선생님을 암살을 내다가 이게 실패하니까 그 노무현 정권 들어왔을 때는 말라 죽게 만들어라 라고 그랬대요. 황장엽 선생님 놔두고 산송장이니까 황가놈 산송장이니까 말려 죽여라 그랬대. 저는 지금도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이 이거 돌아가셨을 때 2010년 10월 10일 저는 어떻게 하든 국가수에서 좀 정밀 검사를 좀 해야 된다, 해부를 하셔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실제로 황장엽 선생님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서서히 말려갔어요. 사상가이며 이론가이며 이 지도자인 사람을 마치나 그 아웅산 수지 여사 가두듯이 거의 가둬놓고 활동을 못하시게 하니, 또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8촌까지 그냥 수용소에다 쏴 죽였다고 그러고, 그러나 굉장히 강하셨던 분입니다. 또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김정일이는 그 황장엽이라는 산송장을 말려 죽이라. 그래서 말라 죽고 돌아가신 거예요. 말라 죽은 거예요.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딱 그냥 그 시간에. 그래서 이명박 딱 되고 나니까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생을 마감이 되신 거죠. 2010년 10월 10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당시에 60돌이었나? 그렇게 될 때예요. 당시에 황장엽 선생님 그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날 북한에서는 김정일이가
그 이제 김정은 등장도 시키고 뭐 이러면서 그날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날 그 박상학 대표랑 대북전단 삐라 보내느라고 이제 판문점 이제 그 통일전망대 쪽에 가셨는데 삐라 뿌리고 딱 돌아오면서 한 11시 한 10분쯤인가 그때 속보가 뜨더라고. 너무 번통했죠. 너무 번통했습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고위 망명,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 출신이든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이든 북한의 고위 당간부들이든 그 사람들이 왜 망명을 한국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황장엽 선생님처럼 되실 것 같아서 안 합니다. 실제 황장엽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북한 당간부들에게 했던 강연 자료에 따르면 김정일이는 봐라 황간엄 남조선에서 우리 노동당 창건일의 이 위상과 기상에 기간 들려서 말라 죽었다라고 강연 자료에 썼습니다. 김정일이가 아주 좋았겠죠. 김정일이는 드디어 황장엽 남조선에서 말라 죽었구나. 저희는 이제 그런 경험을 통했기 때문에 우리는 탈북민들은 태영호 공사라든지 이제 고위 탈북민들에 대한 보안 장치들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 김대중 노무현 시절이 아니었으면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좀 더 오래 활동하셨을 겁니다. 왜 황장엽 선생님을 좌파 정부가 말려 죽였는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방송을 하지만 솔직히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